논술 지도사가 알려주는 국어 잘하는 비법. 오늘은 신경숙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는 미래인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논술 지도사 1급 자격증입니다. 제가 하는 국어 관련 유튜브는 국어 수능 대비와 공무원 시험 대비용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먼저 신경숙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숙 작가는 1963년생입니다. 소설가이며 인간의 내면, 욕망, 일상, 여성 등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 깊은 슬픔, 풍금이 있던 자리, 외딴방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으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엄마의 삶을 되짚어보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무도 모른다, 미안하다, 형철아, 나 왔네, 또 다른 여인이라는 4개의 장과 장미묵주라는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서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큰아들, 남편, 엄마, 딸의 시점으로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엄마의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신경숙 작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였고, 이 글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큰딸로 엄마를 잃어버린 뒤 엄마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자책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가족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뒤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심 사건과 대책은 먼저 사건은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책은 엄마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전단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중심 사건의 글의 첫머리에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다음은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입니다. 나는 오빠 집에 모여있던 너의 가족들은 너를 2인칭 주인공 서술자입니다. 국립 끝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엄마를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돌리기로 했다. 일단 전단지 초안을 짜보기로 했다. 옛날 방식이다.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전단지 초안은 엄마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하기로 한 일입니다. 초안은 기초를 잡아 적음 또는 그런 말입니다. 실종 신고를 내는 것,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종 신고를 내는 것, 주변을 뒤지는 것, 아무나 붙잡고 아무 사람 보았느냐 묻는 것, 어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남동생이 인터넷에 엄마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와 잃어버린 장소와 엄마의 사진을 올리고 비슷한 분을 보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게시하는 것,
엄마가 갈 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서울 지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 너의 직업입니다. 문안 작성은 내가 해라. 오빠가 너를 지명했다. 글을 쓰는 사람.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기밑이 붉어졌다. 엄마를 찾기 위한 문안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당혹감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구사하는 어느 문장이 잃어버린 엄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 구사하는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자유자재로 다루었음을 말합니다. 이 나 부분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드는 가족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다입니다. 1938년 7월 24일 생이라고 엄마의 생년월일을 적는데 아버지가 엄마는 1936년생이라고 했다. 주민등록상에만 38년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36년생이라는 것이다.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다. 엄마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엔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 실제로 태어난 것보다 호적에 늦게 올리는 것. 태어나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2, 3년 키워본 다음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다. 엄마가 어렸을 때의 사회상 38이라는 숫자를 36이라고 고쳐 적으려는데 오빠가 친상 명세서인인 38년생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건 우리가 만드는 전단지이고 여기가 동사무소나 고청도 아닌데 사실보다 등록된 것을 적어야 하나. 의문이 들었지만 나는 묵묵히 36이라 적은 숫자를 다시 38로 고쳤다. 그러면 7월 24일이라는 엄마의 생일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른 엄마의 생일은 제대로 된 것일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엄마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가족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 문제는 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너는 직업은 글을 쓰는 사람이다. 엄마의 실제 생년월일을 모르고 있다. 도시에서 엄마가 혼자 갈 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단지 문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답은 3번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나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전단지를 만들려고 함. 여기서 내용의 전개 과정은 중심 사건은 엄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대책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가족들이 전단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엄마의 실제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가족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엄마와 가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챙겨줄 새김치, 참기름 등 먹을 것을 준비함. 바쁜 자식을 위해 도시로 올라와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생기를 챙기지 않고 가족들의 양말을 준비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비해서 가족들은 엄마의 실제 생년월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먼저 생각합니다. 엄마의 생일을 아버지와 생일과 함께 합니다. 여기 이 내용은 엄마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 라 부분은 너의 엄마는 몇 해 전부터 내 생일은 따로 챙기지 마라. 도시에 사는 자식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했다.
아버지의 생일이 엄마의 생일 한 달 전이었다. 예전에 생일이나 다른 기념할 일이 생기면 너를 비롯한 도시의 식구들이 제이씨의 엄마 집으로 이동하곤 했다. 다 모이면 집게만 22이었다. 엄마는 식구들이 모이는 왁자한 상태를 좋아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끊어오고 치약과 칫솔들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갈 때 한 병씩 나누어 주려고 참기름을 짜고 참깨 들깨로 따로 볶아 찌었습니다. 가족들을 기다릴 즈음에 너의 엄마는 동네 사람이나 시장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단연 활기를 띠었고 은근히 자부심이 피어나는 몸짓과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입니다. 말투를 보였다. 흙간에는 엄마가 철따라 담가놓은 매실즙이며 가족들에게 먹일 것을 준비하는 엄마입니다. 산딸기 즙이 가득 담긴 크고 작은 유리병들이 절비했다. 도시의 식구들에게 퍼줄 황석어젖이며 멸치 속젓이며 조개젓갈이며 젓갈들이 엄마의 항아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양파가 좋다는 말이 들리면 양파즙을 만들어서 엄마 겨울을 앞두고는 감초를 넣은 늙은 호박즙을 짜서 도시의 식구에게 보냈다. 너희 엄마 집은 도시의 식구들을 위해 사시사철 뭔가 제조하는 공장 같았다. 장이 담가지고 청국장이 발효되고 살이 찌어지는 언제부턴가 도시 식구들이 제시에 가는 일보다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도시로 오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엄마의 생일도 도시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로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움직임이 단출하긴 했다. 급기야 엄마는 내 생일은 아버지와 함께 세자 했다. 자식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여름이라 날이 더운 데다 이틀 사이로 지내야 하는 여름 제사가 2번이나 있는데 그 틈에 언제 생일을 다 챙기겠느냐고 했다. 처음에 너희 가족들은 엄마가 그리 주장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엄마가 도시에 오지 않으려 하면 몇몇이라도 시골 집에 내려가 엄마 생일을 챙기곤 했다. 그러다가 아버지 생일에 엄마의 선물까지 함께 사기 시작했고 엄마 생일 당일은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었다. 자식들의 편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식구들 숫자대로 양말 사기를 좋아하던 엄마의 장롱엔 가져가지 않은 양말들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자주 만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자식들이 안아서 엄마의 사랑과 가족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먼저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에 대해서 썼습니다. 2번은 가족들과의 만남에 설레는 엄마. 3번 도시에 사는 자식들을 배려하는 엄마. 4번 가족들에게 먹일 것을 준비하는 엄마. 5번 아버지의 생일을 더 중요시하는 엄마. 5번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보다도 도시에 사는 자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를 함께 같이 생일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일반 가정에서도 많습니다.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의 반복적 사용은 독자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음. 엄마의 존재를 잊고 지낸 서술자에 대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독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단 2에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엄마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썼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도시에 사는 자식들을 배려하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모습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엄마입니다. 3번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입니다. 다음은 엄마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엄마입니다. 이 글에서 가족들 누구도 엄마의 최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엄마의 최근 사진은 엄마의 칠순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엄마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한번 엄마를 부탁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장편 소설이고 시점은 2인칭 시점입니다.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설 전체에서는 각 장이 큰딸, 너, 큰아들, 남편, 엄마의 시선으로 나누어 구성됩니다. 배경은 시간적은 2007년 겨울, 공간적은 서울 큰오빠의 집, 서울 지하철 서울역입니다. 제재는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에 대해서 썼습니다. 특징은 2인칭 너를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첫 문장의 중심 사건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인물들의 심리를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전체 구성은 1장은 아무도 모른다. 큰딸의 시선으로 전개되며 엄마를 잃어버린 후에 가족들과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2장은 미안하다 형철아. 3장은 나 왔네. 4장은 또 다른 여인. 에필로그 장미 묵주. 큰 딸의 시선으로 전개되며 바티칸에서 연약한 두 팔로 인류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은 듯한 성모상을 보면서 엄마를 부탁합니다. 서수상의 특징과 효과는 2인칭 너를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엄마의 존재를 잊고 지냈던 서술자인 너에 대한 질책입니다. 주인공인 너의 상황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독자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반복적으로 너를 사용하고 독자들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